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더욱더 무서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경기 침체는 시작당했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제가 뭐 경기 불황이니 뭐 버블 붕괴니 약간 좀 경제를 안 좋게 보는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뭐 매번 똑같아요. 제 한 얘기가 뭐 같은 말 약간 뉘앙스만 다를 뿐이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맨날 똑같은 죄로 하는 거 아니라 생각하는데, 그 똑같은 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썰 푸는 게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유튜버가 비슷해요. 그 솔직히 말해서 거의 돌고 도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뭐 매번 똑같은 주제 하나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너그럽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냥 라디오 듣는 것처럼 그냥 오디오 비지 않게 제가 심심하지 않게 해드릴 테니까 좀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올해 여름 지나가면 좀 본격화 될 것 같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다, 경제가 잘 안 돌아갈 것이라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경제가 안 돌아간다? 경기 안 좋아진다? 알고 있는데 묻고 싶은 게, 각자 대비는 잘하고 계십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면 정면으로 맞섰을 경우 그냥 상대도 안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상대는 굉장히 강합니다. 경기 침체랑 상대는 굉장히 막강해요. 그리고 이 경기 침체라는 또 상대는 굉장히 오래 갑니다. 장기전이에요. 장기전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체력도 있어야 되고 자원도 있어야 돼. 근데 지금 둘 다 없는 사람들 많아요. 체력도 없고 자원도 없는 사람들. 든든하게 먹고 왔습니다.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지 아세요? 벌써 체력이 없거든. 자원이 없어요. 지금 당장도 이제 뭐 힘들다, 돈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게임 시작 안 했어. 벌써부터 힘들면 어떡해. 그러게 좀 대비 좀 하지 그랬어. 제가 그 몇 년 전부터 사치 부리지 마라, 빚지지 마라, 능력 안 되면 막 벌리지 마라, 못 갚을 대출 받지 마라고 제가 한 4년 5년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마르고 딸토로 얘기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뭐 체감 되십니까? 감당하려고 하니까. 그러게 왜 했어? 상대방이 좋게 얘기하면 알아들었어야지.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간 있을 때 왜 대비 안 하고 손 놓고 있다가 왜 이제 와가지고 대비하려고 하십니까? 파도 코앞에 치는데 이제 와 방파제 쌓는다고 뭐 그래야 되죠? 미리 쌓아놔야죠. 거대한 해일이 올 거라는 게 어느 정도 예보가 들리면 미리 쌓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제방 같은 거. 근데 왜 손 놓고 있다 코앞에 이제 헤일이 힘으로 치니까 왜 그때가 싸우려고 그래요? 늦었죠 이미. 저는 이 경제 위기라는 게 약간 거대한 그런 이제 쓰나미 같은 해일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쓰나미 같은 해일이 올 조짐은 이미 보였습니다. 오래 전부터 보였는데 왜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손 놓고 있다가 왜 이제 와가지고 하려고 합니까? 이제 하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죠. 당연히 엄두가 안 나지. 해놓은 게 없으니까. 이 그런 거 뭐냐 하면, 경제 위기 왔다는 건 체감만 하는데 막상 내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게. 돈 없다고 하는데 그럼 그동안 쓴 돈 어디 갔습니까? 돈을 필요한 데 쓴 거 아니잖아요. 필요 없는 데 많이 썼잖아요. 쓸데없는 데 많이 썼잖아. 그거 다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눈에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버는 돈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여러분 쓰는 돈이 앞으로 미래에 꼭 필요한 돈이 되고 자원이 될 거라고. 근데 이 미래의 자원을 함부로 썼잖아요. 이게. 그럼 대가 치러야지. 여러분 우리가 버는 돈 절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뭐 물론 우리가 버는 돈이 많진 않아요. 많진 않은데 그 돈이라도 필요한 데 쓰고 나머지 좀 미래를 위해서 좀 모아놔야 대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물가가 올라갔을 경우 미리 좀 대비하는 게 중요하잖아. 좀 적게 쓰고 낭비 줄이고 아껴 쓰고 하는 거 미리 할 수 있잖아요. 왜 지금 와서 하려고 그래. 지금 와서. 물론 지금 와서 하면 다행이긴 한데 이렇게 올 거라는 거 예상했으면 미리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미리 준비해가지고 자본이나 습관을 다져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코앞에 오면 하려고 하시면 코앞에 오면 분명히 장담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경기 악화되고 정말 살기 힘들어지면 그런 후회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왜 그 전에 몰랐을까? 왜 미리 준비하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장담하는데. 근데 저는 미리 대비하라고 얘기했어. 근데 말을 안 듣는 건 본인이야. 그리고 과연 기적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기적이 있는지. 저는 기적 같은 거 안 믿거든요. 왜냐, 저는 제 자신의 능력을 그렇게 대단하게 보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의 개인 능력치는 부족한데 기적은 억수로 많이 봐하더라.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런가? 현실이 무슨 드래곤볼 같습니까? 드래곤볼 다 모으면 갑자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갑자기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 초사에 변신하고 뭐 그렇게 됩니까?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가 사는 게 현실이에요. 현실. 동화나 만화책이 아니라고. 제가 봤을 때는 아무런 대비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어쩔 수 없습니다. 원래 그래요. 원래 경제 위기라는 것도 일종의 전쟁이야. 전쟁. 굉장히 장기화된 전쟁이에요. 초화가 미사일 만들었지. 전쟁 맞아. 경제 전쟁. 근데 이런 장기화된 전쟁을 이기려면 자원이나 식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원 식량이 없잖아. 우리가 직장이 자원이라고 치면 통장 잔고는 식량이에요. 식량. 보급소죠. 근데 이게 둘 다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원도 없고 식량도 없어요. 그러면 뭐 보나마나 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패배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지금부터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셔야 돼요. 이거 분명히 오래 갑니다. 오래 가고 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제풀에 쓰러집니다. 근데 그 사람은 우리가 돌볼 처지가 안 돼. 우리 자신 돌보는 것도 힘드니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이 더 많습니다. 반 이상 날라갈 것 같고 빚내서 아파트 산 사람들도 감당 힘들 겁니다. 그냥 이 약 물고 회사 다니고 아끼고 식비 아끼고 해야지. 이제 시작입니다. 이 약 물고 돈 아낍시다. 근데 이걸 미리 하셔야 돼. 미리 이 약 물고 이제 돈 아끼는 거를 오래 전부터 했어야 돼. 오래 전부터. 오래 전부터 하시면 괜찮아. 근데 한 번도 이 약 물어보고 한 번도 돈 안 아껴본 사람 못합니다. 이게 여러분 돈 관련 습관이라는 게 이게 하루아침에 안 바뀝니다. 돈을 모아본 사람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몸에 굳는 겁니다. 돈을 열심히 모아보고 오랫동안 이제 자본을 쌓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안 돼, 절대. 그리고 특히나 흥청만져 쓰고 오늘만 살고 미래 대비 안 사람들은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이미 사치품의 맛을 들인 사람들은요 못해요. 이거를. 이 약 물어본 것도 물어본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몇 번 깨물어본 사람이 이 약 물고 하는 걸 알지. 한 번도 이 약 물고 해본 적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못합니다. 뭔지도 모릅니다. 그거. 사실 우리나라 자영업 너무 많죠. 전 세계에서 탑 클래스죠. 자영업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길 걸어가다 보면 장사 잘 되는 곳 찾기 힘들어요. 장사 잘 되는 곳. 아마 올해부터 자영업은 진짜 많이 버티기 힘들 거예요. 많이. 왜냐하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안 시켜먹으면 그만이잖아. 점점 안 시켜먹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음식이 맛이 없어가지고 서비스가 안 좋아서 안 시켜먹는 게 아니라 너무 비싸기 때문에. 비싼 것도 있지만 우리가 쉽게 시켜먹을 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자영업자분들도 비싸게 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인건비나 재료비 그리고 배달 플랫폼에서 수요가 심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비싸게 파는 거예요. 자기들도 남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엔 더 올라갈 거예요. 내년엔. 커피는 안 망할 것 같다고. 커피 이미 망한 데 많은데 무슨 안 망한다는 거야. 커피가 가장 폐업률이 높아요. 커피가. 여러분 동네 카페 같은데 한번 보세요. 3년 이상 버티는 곳이 얼마 있는지. 프랜차이즈 제외하고는 소위 소문없이 창업했다가 소위 소문없이 없어져요. 왜냐, 커피 장사는 목이 중요한데 이 좋은 목을 프랜차이즈가 다 먹었거든요. 그 동네 카페는 이제 저렇게 이제 구석이나 후미진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커피 한 잔 먹겠다고 거기까지 들어올까? 낮에 가다 보면 커피집 맞는 것 같은데 안에 사람이 안 보이는 곳 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뭔가 이제 대책 없이 하신 분들은 내가 봤을 때는 살아나기 힘들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도 창업하는 사람이 있더라, 지금도. 지금도 뭐 가게 차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안 돼. 카페나 편의점은 안 돼. 아마 탕후루는 올해 기점 많이 없어지겠죠. 많이 없어지겠죠. 이게. 프랜차이즈도 이제는 정말 좋은데 아니고서 힘들어요. 프랜차이즈도. 뭐 프랜차이즈로 그나마 하면 덜 망한다면 아따 이 말도 이제 옛말이 될걸? 왜냐면 프랜차이즈도 점점 이제 없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목 좋은 데 말고는 살아남기 힘들어요. 목 좋은 데는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아무튼 지금은 함부로 창업하시면 안 됩니다. 창업하면 안 돼요. 창업했다 날려먹으면 못 일어납니다. 진짜 못 일어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국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빚이 지는데 이 빚이 점점 갚아나가기 힘들어요. 왜냐? 금리가 올라가니까. 빚을 갚아나가려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돈 벌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즘에. 아무튼 각자 대비 잘 하시고 뭐 사업이나 뭐 자영업 뭐 빚내가 하는 것들은 좀 기피 하시기 바랄게요. 그냥 존버하십시오. 돈 열심히 벌고 모으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